안녕하세요. 이교시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 카메라를 켜고 이 녹화를 해봤더니만 이 왼쪽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왼쪽이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인지 왼쪽이겠죠. 거기에 이제 커다란 카메라 저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카메라가 제가 급하게 그 처음 동영상을 만들 때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해가지고 빨리 녹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구입을 했더니 화질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동영상 수업을 거의 완전히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 저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여기 커다랗게 이제 카메라 동영상 저희가 생겨가지고 부분이 생겨서 그 글자를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글자가 갑자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당황을 하게 돼서 일단 카메라를 처음서부터 7시서부터 안 쓰고 지금 저기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경학적 음성 장애입니다. 신경학적 음성 장애는 뇌 손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보다는 언어병리학자,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주로 연구하는,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주로 어디서 왔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더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질적, 기능적 음성 장애보다 훨씬 더 의학에 가까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용고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뇌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치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 연습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많이 유연화되거나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신경 손상을 100%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와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학이 더 발달이 되고 이제 기계가 더 많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공학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이 많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인구 자체가 적은 데다가 또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굉장히 출연율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재활, 언어 치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언어 병리학에 관해서 언어 신경학적 장애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언어 병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중적이거나 또는 많은 출연료를 보유해서 그것을 수요가 많거나 그래서 따라서 공급도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 손상에 의해서 우리가 음성까지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 손상에 의해서 후두덮개도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성대도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그죠?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원인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냐? 음성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발화라든가 어떤 소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음도, 강도, 음질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경우를 신경학적 음성장애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음성장애 유형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변성 발성 장애라든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발성 장애들 또는 음성 장애들의 유형들을 다 하나씩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크게 그 메리트가 있거나 또는 뭐 재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성 발성 장애가 기능적 음성 장애에 속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남학생이 여학생처럼 소리를 내다가 조금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느 치료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성 발성 장애도 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한테도 나타나지만 장애 학생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음도가 이게 주로 남성인,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저음을 내는 거, 그런 뭐 가수 중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성이 고음을 내게 되면 그때는 그 본인 자신도 굉장히 안 좋게 그 생각을 하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주변에서도 또 그거 때문에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주로 사춘기 지난 남성한테 많이 온다, 남학생한테 많이 온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긴장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거죠. 긴장과 이완이 이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부드럽게 낼 때는 부드럽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낼 때는 약간 긴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성대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근긴장을 너무 많이 할게, 힘을 너무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쪼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듣기에 좀 이게 소리를 꽉 지르면은 그게 긴장 상태거든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근긴장성 발성 장애입니다. 그 칠판 긁는 듯한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제 힘들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어떤 그 놀란 상태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게 되면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잘하고, 이게 성대가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게 되면 이거를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성대에 여기 뭐 진성대, 뭐 가성대, 뭐 설벌, 후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들 많이 써놨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다 저기 하려면 조금 어렵고, 음성장애 중에서 기능성 음성장애 유형 안에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완과 긴장을 이제 유연하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걸 유연하게를 못하고 항상 긴장성 발언을 하게 됨으로 해서 과긴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힘들고, 목소리를 막 힘을 꽉 줘가지고 하게 되면 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이제 힘든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근긴장성 발성장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능성 실성증입니다. 실성증, 소리를 잊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실성증인데, 이게 많이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죠.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갑자기 누가 죽었다든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됐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거가 이제 실성증입니다. 그러니까 실어증하고 실성증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작가들이 제대로 정보를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대본을 쓰니까 실어증에다가 실성증 쓰고 실성증에다가 실어증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고 실성증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점점 나타나 점진적으로 차차차차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이제 치유가 되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이제 되면은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다? 실성증과 실어증은 다르다. 실어증은 배웠던 언어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실성증은 언어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가지고 있던 거가 없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얘가 말소리가 안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아예 없었던 거가 아니라 그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후두 질환이나 뭐 심한 신체적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도 생길 수 있다. 그건 어떤 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잘 하던 것이 원래 나오던 소리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가장 흔한 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거가 이제 스트레스죠. 뭐 이제 질환보다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정도. 그래서 이것도 저기 속한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교재에 그 시면 158조에서부터 이제 201조까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적 부전실성증. 이거는 여기 반대예요. 과긴장하고 이제 반대가 성대를 지나치게 이완시켜서 기식 음성을 산출한 기식음이라는 거는 전에 그 조음장애에서 나오는 얘기죠. 기식음이 뭐가 있습니까? 파, 타, 카죠. 여기서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이게 그래서 성대를 지나치게 이완시켜가지고 기식음을 산출하거나 지나치게 긴장시켜서 긴장된 음성을 산출시키거나 자신의 성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연령에 부적절한 음도를 산출하는 것이 이제 보다 기능적 부전실성증.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까는 과긴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이완시키거나 이게 이제 중간 이게 유도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기능적 부전실성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치료 방법이 있는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음성장애를 치료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능적 음성장애는 크게 뭐 이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애 학생들한테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능적 음성장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기질적 음성장애입니다. 기질적 음성장애 가장 흔한 거가 이제 그 급성
후두염, 염증이죠. 염증 생기는 거. 염증이 어디에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나 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안 생기는 데가 없죠. 그래서 참 건강한 거가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독감, 감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도 그림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급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성대 그 근육들이 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제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소리 낼 때도 아프고 이게 염증이 어디 진짜 있는 데만 이게 빨리 가라앉혀야지. 이게 염증이 있을 때는 정말 회복하기도 어렵고 특히 약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환절기라든가 또뭐 관절기도 그렇고 또 바이오리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염증이 잘 생기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급성 후두염은 기질성 음성장애에 속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인후두 역류 질환이에요. 이것도 기질적 음성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물감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병을 잘합니다.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고 또 본인이 좀 신체적으로 약한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면은 눈에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안구 충혈이라든가 눈에 대한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염증이 또 피부에 많이 오는 사람 또 얼굴 이렇게 피부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질적 음성장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성대 결절이죠.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또는 뭐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또는 뭐 개그맨 같은 경우에 막 혼자 얘기를 많이 크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소리 너무 과긴장을 하거나 또는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거나 막 높은 자기가 평상시에 낼 수 있는 소리보다 더 괴성을 지르거나 막 음도를 높이거나 오래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럴 경우에 또 이제 코로 숨 쉬지 않고 막 입으로 숨 쉬면서 차가운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막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대를 괴롭히게 되면은 성대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성대 결절 뭔가 이게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이게 닿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아프게 생겼죠. 성대 폴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뾰루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립이 그냥 혹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뾰루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편측성 한쪽에만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양측성으로 생겨서 양쪽에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쪽 부분 요만큼 중에서 이제 자주 난다 이제 그렇게 각화증은 이게 딱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이 각화증도 또 이 성대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장기에서도 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게 약물 치료가 먼저 자연 치유가 먼저이고 자연 치유 물 마시고 푹 쉬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롭고 소리 안 나고 막 여러 가지 열나고 이럴 때는 이제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치료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거가 있다 정도는 많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나이케 부종입니다. 부종, 이것도 부종도 뭐 여기에는 뭐 주 원인이 오남용, 음성의 오남용, 이거 안 좋은 거죠. 소리 크게 지르는 거 엄청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흠주,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부어 있는 거예요. 부어 있는 거. 그래서 안 좋은 행동들 이거 외에도 또 이것만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음주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갑자기 느닷없이 소리를 꽉 질러버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종이다, 이렇게 부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차 있는 거죠. 근데 나이케라고 하는 거는 이 성대 부분의 근육 중에 한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물이 차서 부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거는 몰라도 기질적인 거하고 기능적인 거의 그 유형이 장애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 정도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 손상에 의한 뇌 병변에 의한 뇌 손상으로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뇌성마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체장애에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경직성 마비말 장애, 그러니까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빳빳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빳빳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뇌성마비, 경직형 뇌성마비가 오게 되면은 성대에도 그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경직, 빳빳하게 강한 게 부드럽지 않고 이제 빳빳한 그런 음성들이 나오게 된다. 이건 경직성 마비 말장애, 마비가 왔다라는 거죠. 이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너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저기 한 건데 기식화된 음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많이 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호흡으로 인해 숨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음질, 과비성 이게 이제 특징이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한 거가 이제 뇌성마비 중에 경직성 마비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소리만 들으면 이거 경직성이네, 이건 이완형이네 이런 저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변별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도와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로 숨 쉬는 거라든가 너무 갑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음도를 낮춰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 뭐 물 많이 마시는 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언어 치료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실조형 마비말 장애.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그 특징은 그 뇌성마비의 실조형하고 유사하게 약하고 떨리가 덜달달달,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은 목소리가 음질이 부드럽거나 그러니까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메마른 소리, 약간 떨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음도에서 뚝 이렇게 올라가거나 뚝뚝 음성 끊긴 현상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기가 나타나겠죠. 음도나 강도나 이런 거에서 그것이 바로 실조형 마비말 장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소 운동형 마비말 장애 같은 경우에는 파킨스씨병 같은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과소 조금 움직인다는 거죠. 과소 운동이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다 운동형 마비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재에서는 다 뇌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음성 특징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 큰 대분류 그것만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과다 뇌성마비에 의해서 마비가 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음성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일반적인 그 모든 장애 학생들한테 통용되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그 이상의 것들은 대부분 이비인후과라든가 치료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207쪽까지 있습니다. 요 207쪽하고 하나 더 있네요. 그 밑에 제가 혼합형 말, 이거는 이제 앞에 하고 이거를 다 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인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8쪽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경학적 음성장애가 약간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교재도 읽어보시고,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소리랑 이게 매칭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게 특수교육에서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임용고시 엄청 나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예전처럼 다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교육하거나 지도하거나 뭐 처치한 그럴 저기는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했을 때 이런 장애가 있고 이 안에 이런 유형이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